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 진행을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두 분의 기조 발제와 또 두 분의 주제 발표 내용을 잘 경청을 하셨고요. 아마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품 있고 좋은 고퀄리티의 내용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어받아서 좀 지적인 대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어떤 미션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12시 반까지이고 한 40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규칙을 지정 토론자분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발표하신 내용을 묶으셔도 좋고 본인이 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좋고 지정 토론을 5분 정도씩 청해 듣고 그리고 연이어서 발제해 주신 네 분께서 주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의견 교환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늘 행사하기 전에 차담회를 하면서 이 토론을 조금 싸움 붙이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요. 그런 뭐 배틀 형태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오늘 일단 뭐 그런 내용은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있을 수 있으면 하고 또 치열한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만나보셨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한꺼번에 좀 큰 박수로 우선 발제자분 네 분부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해주신 김형석 교수님 함께 자리에 계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조 발제해 주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고립도 그렇고 갈등공화국 말씀도 해주셨고 김보름 교수님께서 또 토론 자리에 와주십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 감명 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간과 장소, 또 철학적 사유와 문화와 예술 교육이 함께 이제 다시 생각하기로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심상용 관장님 와 계십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자 세 분도 함께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요청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우선 라도삼 서울연구원 박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한화문화재단이죠. 한화문화재단의 장혜성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세 번째 순서로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김자현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씩 이제 순서대로 라도삼 선생님부터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도삼입니다. 사실 30분,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쉬는 시간이 바로 시작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 그 전체적인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활력,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 첫 번째 활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성수동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포럼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오는 데가 성수동인데 성수동에 오면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논의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협업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활력이 느껴지는 사이트이고 그런 활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어쩌면 학교교육 중심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 갈등 사회로의 전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사회교육으로 나갈 건가 이런 걸 고민하는 새로운 활력들을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의 새로운 어떤 진영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활력을 느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기술에 대한 그 많은 인사이트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제 발점을 먼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노트를 보통 필기를 하는데 몇 장을 필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웠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란 거 한번 따져보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기술을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제 테이블에서 앉아서 그 기술을 접했을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아트 하지만 서울시나 이런 문화정책을 하는 분들 파트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파트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일단 책상 앞에 앉으면 방향을 뭘로 잡지? 여기부터 되게 헷갈리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을 말할 때는 이 기술이 지금 발표되는 얘기들은 사실 조금 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먼 시점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그렇게 돌려야만 현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기술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기술이 주는 두려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뒤처진다는 느낌 때문에 더 두렵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진행할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술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활용한 예술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아까 이제 노소영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냥 제나도 정리하면 예술이란 것은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를 찾는 거에서 예술은 그 길이 되는 거고 기술은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관장님 발표를 그렇게 제 전화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술교육이 실행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낯선 것들이 계속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그걸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저는 핵심은 일상화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화예술기관과 특히 평생학습기관, 도서관, 각종 기관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다 교육을 합니다. 예술교육 같은 형태의 모든 교육들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 그것들이 과연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자기 노를 갖고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다 각각의 자기 목적 체계에 따라서 그냥 발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랬을 때 이 각 기관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분배해주고 또 각 집단화된 목표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취합할 그 목적 체계로 나갈 수 있지를 정리하는 작업.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는 예술교육 전체 체계의 각 기관별 역할 잡기. 두 번째는 각 어떤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든 그 교육들이 정해진 목표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듈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각 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이런 그 자원들을 어떻게 양산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술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술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오늘 포럼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결국 향후에 있어서는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나가겠다는 어떤 새로운 전환, 저는 이건 전환보다는 약간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보는데, 이런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것들에 대한 조금 더 현재적인 것들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네 분의 발제를 통해서 워낙 배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토론 마치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라도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주제 자체가 기본화도가 전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경영이라는 능력을 좀 확장을 해서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쪽으로 좀 이렇게 혁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이따가 취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토론 순서로 한화문화재단에 계신 장혜선 차장님께서 또 실제로 프로젝트를 또 하고 계신 것도 있으니까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화문화재단의 장혜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의 이 개막을 알리는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한화문화재단은 이 문화예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진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지금 문화예술 생태계의 질적 형상이나 세계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이제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난번 뽕피드 센터 유치, 그 다음에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사업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공간인 뽕피드 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이제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프랑스의 해외망 문화예술 확충망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이제 분관 설립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한화에서는 2018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거를 좀 타진을 해오다가 코로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게 좀 2020년 결렬이 됐었는데요. 다시 이제 2021년도에 새로운 뽕피센터 관장이 이제 오면서 저희가 다시 재타진을 시작했고, 지난 23년 3월 저희가 파리 뽕피두 센터에 가서 이 분관 체결 설립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드디어 이번 7월에 최종 본계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에 따라서 한화문화재단은 개관일로부터 4년 동안 한국에서의 독립적인 이 운영권, 뽕피두 센터의 운영권을 보장을 받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뽕피두는 이 프랑스의 루브르, 오르시아와 같이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 가장 큰 규모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로부터 이제 미술사조에서 유의미한 작품들을 이제 소장을 해서 소장품이 12만 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은 한화에서도 뽕피드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의미한 작품들, 20세기, 21세기의 주요한 미술 사조들 관련된 작품들을 가지고 기획 전시를 연 2회 정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뽕피드 센터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획 전시도 저희 자체 전시도 연 2회 할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리에 위치한 뽕피드 센터 하면은 이런 전시 작품만 유명한 거는 아니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영화관, 그래서 사실 여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단순히 작품만을 보여주기를 지향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곳에서도 좀 더 많이 다양한 것들, 이 뽕피드 센터와 같이 지속적인 자문이나 협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공간들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혁신적인 예술 참여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뽕피드 센터에 있는 어린이 이제 미술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갤러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관람객에 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인 이런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술관의 설계 작업에 있어서는 저희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의 내부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투가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제 컨셉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그 전체 별관 63빌딩 별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 공간부터 지상 4층까지 그래서 약 3천여 평의 전시 공간을 포함해서 뭐 어린이, 성인 아카데미, 그다음에 오디토리움 등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앞서도 뭐 장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뽕피드 센터 한화 서울 이 공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차별적인 영감을 또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아트 플랫폼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유치하는 pompidu 센터의 로케이션은 여의도 63 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세계 불꽃 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는 한화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사업인데 더 명소가 되겠네요. 더 유명한 네, 장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하나 그룹은 사실 저희가 하나 클래식이나 뭐 교향악 축제 같은 클래식 후원 활동과 방금 앞서 말씀해주신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관련된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뽕피드 센터 하나 서울을 시점으로 해서 미술 분야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자연 본부장님께서 우리 박원실 원장님과 함께 어제 오늘 논의되는 수많은 아젠다 또 아이디어들을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 그런 최일선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들으신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발제자분들에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연입니다. 오늘 각 분야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이 변화하는 세상에 부합해서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빨리 도망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제가 전환, 키워드가 전환이었는데요.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 만에 2007년에 전환기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더라고요. 그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시대 상황 변화나 사회 변화 또 여러 이슈에 따라서 전환을 고민했었는데 전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전환만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담론은 풍성했는데 실제 실천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가? 그럼 지금 이제 올 초에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국민들의 향유 정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환을 또 고민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도출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한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자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전략을 또 팁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부분입니다. 이제 좌장님께서 아르테 슈퍼 플랫폼이라는 걸로 사전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다양한 전국의 대상별, 유형별, 장르별 예술교육 컨텐츠나 사업의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이 컨텐츠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어제도 이제 발제 논의에 나왔던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지원했던 전국의 컨텐츠가 다양한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고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아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또 저희가 그동안 사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환을 논의할 때 주저주저했던 것은 사실 문화예술 교육의 힘은 AI가 나의 취향을 고려해서 추천해준 다양한 예술 컨텐츠를 거부하고 나만의 문화예술 교육적 취향을 공고히 하면서 나의 취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힘인데 누군가가 계속 일방적으로 추천해주는 것들을 그런 정책을 짜는 것과 그 문화예술 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또 맞닿아 있고 상충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실천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데이터 이코노미나 어떤 연결과학 생태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부에서는 이런 문화예술교육 전문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생태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구조는 무엇일까? 저희가 논의한 대로 이제 지원 사업을 넘어서서 훌륭한 예술 교육가들이
더 양질의 예술 교육을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자기 IP와 저작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간접 지원의 역할들이 앞으로 진흥원이 집중해야 할 일일까? 그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지원기관에서 진흥기관으로 또 중앙의 역할로서 이제 요구되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최근에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한번 조사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도 또 함께 고민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부분도 오늘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교육신에서도 뭐 프로젝트 기획자,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예술교육과 또 관련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필요할까? 모든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이 변화에 다 같이 이렇게 조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확실한 컨텐츠를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결합해서 또 지금 수요에 맞는 컨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데이터 정제라든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신에서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온라인과 이제 블렌디드 방식의 교육을 실행할 때 실제 아이들을 만나서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예술 교육가가 필요한 방법으로 간접 지원의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일들을 잘 해내려면 사실은 어떤 거점, 공간, 단순히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이런 전문가들이 모이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개발하고 어떤 시범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서 주요한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과 의견을 다 잘 청취를 했고요. 이제 발제하신 네 분으로부터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콕 집어서 의견을 주시면 아주 원활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노소영 관장님께서 AI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AI 미디어라고 디파인을 하셨는데 대략 미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콘텐츠, 또 뉴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플랫폼 이코노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김영숙 교수님께서 아까 연결 과학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전환, 비포 애프터를 전환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는지 원 포인트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여기 기조발제로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어떤 곳에 이렇게 초청을 받던 아니면 제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뭔가 결과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입안해가지고 무엇인가 성과를 발표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아니면 내가 그 초청받은 곳에 가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줘야 될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쓸데없는 말 하는 거는 싫고요. 기존에 제가 사실 지금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의 제일 큰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좋은 말들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없고요. 근데 어떤 것이든 먼저 결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논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렴을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왜 제 소속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원래 예술 고등학교를 나와서 무용을 전공을 하고 그 무용을 전공을 하면서 예술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10여 년간 제가 계속 이제 예술 교육, 그 다음에 연구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계속 하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러한 아쉬움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이 가는 게 정상인데, 예, 제일 탑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일 수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논의와 얘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스팀 R&D를 교육부 그다음에 과학창의재단 주도로 2015년, 14년, 13년도 이런 데 진행을 하면서 예. 여기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의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디지털 인재를 위한 그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발생했던 그 모든 컨텐츠와 그런 활동했던 것들을 그 정책과 함께 구조적으로 선별하는,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럭처 안에서 하나씩, 예, 그게 뭐 갑자기 성과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 안에서 단계별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정말 가야지만, 이제는 모든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예, 이런 디지털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의 사각지대, 디지털이 네.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성전결 인력이죠. 인력 사람 교육인데,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정책부도 그렇고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또 서울시도 그렇고 이렇게 협업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도 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노소연 관장님께서 지금 전환 그리고 확장 앞으로 무엇을 좀 주되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다? 문화예술 교육이란 우리 이제 지금 기본적인 틀인데요.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라도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더 확장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좀 더 뭐 치료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장님 보시기에 오랜 경험에서 이제 느끼신 저는 이제 느낌으로. 그 네. 모델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전에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연구도 같이 가야겠죠. 이렇게 교육했을 때 효과가 뭐라는 것도 교육자분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 결과, 사실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 저희는 재밌어서 하고 또 이제 교육 받는 사람들도 재밌는데 하는데 도대체 이게 효과가 뭔지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오늘 여기 제가 나온 이유도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이제 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갑자기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걸 제안 드리고, 그러려면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장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누구랑 받느냐, 선생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요 스크린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과 아까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델 케이스를 어떤 원형으로서 프로토타입으로 하는 작업을 사실 이제 30년 정도 해오신 거죠. 아트댄스 나비에서. 민간 섹터에 있는 기관이긴 한데 아까 발제도 나왔던 R&D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보름 교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아주 뭐 강론이라 그럴까요? 긴급 현안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뭐 소멸, 갈등, 고립. 이제 다 오늘 다 듣고 나서 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로 공략을 하는 게 낫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발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5분 동안 담을 수 없는 주제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하는 저보다
이 역사를 그동안 써오신 이 진흥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떠한 이 스피커로서, 대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저는 전환에 있어서 진흥원이 해야 되는 이제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03년 이래에 전환이라는 이 화두가 던져진 이래 이 이야기는 계속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어떤 결단력이 약간 지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컨텐츠보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은 플랫폼 안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역할들은 아까 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이나 현장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진흥원 내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소스 멀티유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소스 멀티유즈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원래 컨텐츠를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을 영화로 만든다든지 뮤지컬로 만든다든지의 차원이라면 지금은 사실은 이 컨텐츠의 확장, IP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블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없던 캐릭터가 다음 회에서 등장하고요. 그 회의 전 스토리를 다시 만듭니다.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하나의 플랫폼, 세계를 완성을 하죠. 저는 진흥원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내지는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과감하게 약간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할 수 없는 진흥원만의 일들, 예를 들면 아까 공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온 오프라인 공간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여러 컨텐츠들, 그동안 써왔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을 열심히 모으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온라인에서만 유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온라인의 편리함을 알지만 결국은 블렌디드 수업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교수자와 만나서 코칭을 하고 함께 교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숙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커넥션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연결과학의 생태계, 근데 거기에도 핵심이 있더라고요. MIT 공대라고 하는 핵심 기관이 있고 그 공대의 어떠한 이 허브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진흥원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흥원의 역할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심상현 관장님께서 아까 발제해 주실 때도 근본적인 어떤 우리 마음을 둘 곳으로도 장소를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제 너무나 쟁쟁하게 남는 것이 삶의 뮤에인 이야기하시면서 가면을 내려놔야 된다, 벗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차원으로 지적을? 네. 네. 제 머릿속 이제 제가 늘 이렇게 그 환기하는 하나의 그 시금석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변화의 물결이 쇄도하는 가운데 인간의 부재를 시급하게 메꾸는 일. 저는 어쨌든 저도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사람은 그런 변화를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변화도 아까 어떤 그 외국의 그 분이 이런 변화에 당신들 적응하지 못하면 휙 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예. 네네네. 이제 예. 제 생각에 인간은 그런 변화들이 물려왔을 때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삶을 이끌어왔던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일거에 다 버리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많이 다치고 자빠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면 저는 인간에 대한 이런 어떤 인간이 변화 속에서,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 밑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저는 문화예술 교육의 그 저변으로, 하나의 철학과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무지막지한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소영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전에 지난 20세기 19세기 수많은 변화, 산업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노동의 변화가 그때그때 적응해야 되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됐지만 결국은 사람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 급변하는 시대를 살려고 그러면 더 강한 내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균형이 참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점점 척박해지고 변화는 점점 거세지고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새로운 힘으로 이렇게 번역해내야 되는 사람들 자체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들에 일차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더 보강해 주는 것, 그 인간이 더 잘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인간에 좀 집중하고 그런 어떤 내적으로 좀 이렇게 잘 균형이 있는 그런 존재로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좀 유념해야 되는 하나의 그 변혁의 한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숫자로 이렇게 떠 있는데 1분 전입니다. 우리 12시 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AI는 아니지만 사회자로서 AI처럼 이 적용을 딱 하는 것이 제 미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콘텐츠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특임 교수도 하고 있는데 오늘 느낀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관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배고픔, 이거 두 번째는 외로움. 절대 참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도 뭐 문화, 경제, 산업, 배고픔을 해결하는 쪽, 산업화하는 거, 상업주의를 만드는 걸 많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서 전환이나 확장을 내가 느끼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같이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실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 물질적 풍요를 한국의 청년들이 제1로 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미디어 학과에서 쓰는 표현이 이제 리치 미디어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 미디어라는 뜻이 아니고 리치 미디어, 리치 콘텐츠를 가야 된다는 뜻은 좀 풍성한 것, 다양한 것, 창의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 리치 미디어로 가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으로 속되게 나도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 진흥원 쪽에서 조금만 시간이나 여건이 됐으면 오늘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 참여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31분이니까요. 일단 부랴부랴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지켜보신 것처럼 두 분의 기조발제 선생님 그리고 주제발제 선생님 세 분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던 지정토론자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